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자, 그러면은 팬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셨던 리뷰예요, 리뷰. 예, 리뷰지만 바로 리뷰를 네, 저는 한 달 내내 제한선언 계약서에 묻혀 살다 보니까 챔프전 리뷰하자 그래서 다시 봤어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내가 중요한 건데도. 아니 챔프전 리뷰, 정규리그 리뷰 본인이 뒤로 밀어놓고 계속 처음에는 그때 하도록 하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 살 거냐,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 하지 말자. 사실 저도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같이 그런 얘기 주고받을 때마다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댓글에 빨리 리뷰 올려달라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자농구 그 블로그의 댓글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내 건 아니지만 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팬들이 많구나. 이거 우리 유튜브 채널이 말고 여자농구 자체. 네.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뜻밖의 댓글 알바처럼 댓글을 계속 댓글 달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웠었고. 그래서 성실한 댓글러로서의 삶을 좀 살았었는데 글을 더 쓰지 그랬어요 좀. 응? 왜 안 써? 그 두세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두세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지.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여기도 너네 집 앞이야. 여기도 이 내가 스튜디오도. 우리 집에 안 들어갔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밤이야. 네, 자. 아니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챔프전 사실 열의 아홉 KB의 우승, 통합 우승에 뭐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 없었고 손대범 위원도 사실 우리은행이 정말 강팀이긴 한데 KB가 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학교 때 미술 잘 못했죠. 네. 저도 잘 못했는데 솔직히 농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그때 크게 왜 우리은행 무시하세요라고 반박하지 않았던 게 KB가 이길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을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그 챔프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이 3대1로 바를 거야 라고 하면은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쵸. 토쟁이야 그랬겠지. 근데 예상외로 경기력 자체가, 물론 경기 자체가 4경기 다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져 끝난 경기는 없었어요. 네네. 다 물론 중간에 벌어지긴 했어도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까지 갔었는데 한 끗 차이로 끝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B가 뭐 발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시리즈는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그림이 그려졌고, 일단 KB가 정말 기대에 못 미쳤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KB의 정규리그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팀이 이게 뭐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 경기가 박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못 쓰고 패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정규리그하고 너무 다른 결과 양상이 나왔기 때문인데, 저는 1차전부터 볼게요. 청주에서 68대 62로 우리은행이 이겼습니다. 네. 3쿼터까지 KB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4쿼터가 22대 9. 그리고 나윤정의 결정적인 3점 슛이 나오면서 KB가 최대 10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했어요. 네. 그리고 손대범 위원이 뭐 예측을 하면서 계속 틀렸지만 얘기했던 게 그게 있었거든요. 홈 전승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홈에서 처음 지는 경기가 챔프전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가 여기서 실제 일어났죠. 맞아요. 예상외로 챔프전 1차전이 돼버렸죠. 저는 정규리그 때 한번 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 번은 좀 그 고비를 맞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록을 세웠지만 하필 챔프전 1차전 때 그런 고비가 나오면서 김한수 감독도 방법을 바꾸게 되죠. 사실 첫 번 그 방법이 김예진 선수가 바뀌는 거였는데 KB가 1차전 때 보면은 작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준비 하나도 안 했다고 하지만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게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봤을 때 자잘자잘하게 패턴도 굉장히 많았고 자주 쏘았던 공격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제 그동안 잘 됐던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들. 위성호 감독 스타일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나노 분석이라고 이제 류정 기자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노 단위로 굉장히 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기 때문에 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대처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희샘 선수의 움직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이 없는 쪽에서 왔다 갔다 베이스라인 쪽 왔다 갔다 하면서 허점을 노린다든지, 혹은 KBS 스타스가 제일 잘 쓰던 매치업 존, 3-2 매치업 존 썼을 때 우리은행 선수들도 슛이 안 들어갈지언정 공을 잘 돌리면서 대처했고 어떻게든 오버로드를 만들어가지고 공략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됐었고, 반대로 KBS 스타스도 어쨌든 그냥 접전까지 끌고 간 건 잘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슛 미스가 많았죠. 그리고 선수들도 긴장을 했는지 박지수 외에는 약간 기능적으로 좀 안 됐던 부분이 많았었고. 박지수 20점, 강희슬 20점이 나왔는데 그 외에 주전급 선수들이 사실은 좀 눈에 띄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약했어요. 1차전은. 네. 이윤미가 3점슛 3개를 넣으면서 깜짝 스타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마지막 승부처에서는 우리은행이 네. 예, 더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지수 선수의 기록 말고는 챔프전 최다 더블 기록 그거 말고는 약간 내세울 게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올 시즌 양 팀의 지난 시즌 양 팀의 정규리그 1차전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종료 57.5초 전에 60대 64로 KB가 3점 지은 상황에서 박지수가 골을 넣으면서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이 돼요. 박지현의 네. 파울이 선언됐는데 이게 챌린지로 가가지고 박지현의 파울이 아니었다 해서 2점만 들어간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을 보면은 박지현은 파울이 아니에요. 근데 박지현이 파울이 아니고 올라가는 순간에 고아라 선수가 박지수를 쳐요. 그거 보면 고아라의 파울이 사실 고아라의 파울로 바스켓 카운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박지현 파울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앞상에서 불린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온 고아라의 파울 여부는 상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심판이 이 박지현의 파울이 아닌 걸로 제대로 봤다면은 고아라 상황에서 바스켓 카운트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KB는 1점을 손해 본 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뭐 이게 연맹상의 치명적인 오심이다. 운영상의 미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KB 입장에서 아쉬운 거잖아요. 정규리그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그 백보드 안 맞고 나온 거 24초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는 안 멈췄는데 그걸 멈춰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게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KB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 예. 네. 사실 그 느낌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이명관 선수가 게임을 끝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여기서는 게임을 끝낸 게 나윤정 선수였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게 그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줬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치부심한 KB 스타스가 2차전을 잡았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흐름이 다시 넘어오겠거니 싶었어요. 근데 유성우 감독이 약간 좀 달랐던 게 2년 전에는 사실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우리은행답지 않게.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네. 몰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단비 선수 영입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 근데 물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사실상 접고 들어갔던 시리즈였고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유성 감독이 삼성생명과의 시리즈를 치르면 치를수록 해볼만 하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던 시리즈였죠. 선수들이 다 늦게나마 돌아와가지고 하나가 됐고 갖춰져 가고 있었으니까. 갖춰져 가고 네. 있었고 괜히 좀 혹독하게 몰아쳤다고 들었어요. 훈련 때도. 그래서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좀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게 이제 시리즈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2차전 같은 경우도 뭐 비록 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사실 1차전을 나윤종이 살렸다면 2차전 같은 경우 나윤종이 좀 아쉽게 유파울로 인해서 네네. 울면서 나갔던 시리즈였죠. 네. 근데 사실 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유파울이 맞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앞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 상황이 아니라 강희슬 선수가 최희선 선수한테 파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유파울 안 불었으면서 이게 왜 유파울이 되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강희슬의 상황은 유파울이 아닌 게 맞고 나윤정의 상황은 유파울이 맞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뭐 정확하게 그 룰 규정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거는 뭐 실린더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가장 유파울 여부를 WKB에서 편하게 팬들이 구분하시려면은 유파울이 불리는 그 상황에서 파울을 범한 손이나 다리가 공격자의 볼을 향해 갔냐 가지 않았느냐 그게 거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강희슬 선수가 최희샘 선수한테 파울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최희샘 선수의 가슴을 치지만 그쪽에 볼을 빼는 쪽으로 손을 뻗다가 나온 파울이었고 물론 더 세게 치긴 했어요. 근데 유파울이 세게 쳤냐 살살 쳤냐를 따지는 파울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윤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상황을 허영행 선수한테 스텝을 뺏긴 상황에서 공하고는 관계없이 몸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거 위성 감독도 유파울인 거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나윤정 선수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올 시즌 정규리그 때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유파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심판이 이제 유파울 확인하려면은 영상 다시 보잖아요. 영상 보러 갈 때 위성호 감독이 나윤정 선수한테 유파울이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유성호 감독이 아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나인종 선수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상황이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인종 선수가 갖고 있는 약점이죠. 예, 그 부분에서 허예은 선수가 유도를 했다 안 했다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상황이 결국 마지막에 좀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건 사실이었죠. 네. 2차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지수의 하드캐리. 진짜로 37득점, 36득점인가요? 37점 20 리바운드. 리바운드 20개인데 4쿼터에 혼자 10점을 넣었고. 네. 굉장히 또 집중 견제 중에 제일 4경기 중에 제일 집중 견제 심하게 당했던 게 2차전 전반에 보는데 네네. 이때 제일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중간에 좀 힘들어하긴 했었죠. 네. 네, 그걸 다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 끝나고 나서 그냥 뭐 응원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구 특별히 우승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박주 선수하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정말 고생이 많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겨내려면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좀 하드캐리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차전.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3차전이 시리즈를 결정지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KB가 2쿼터에 16점 차로 앞섰는데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2대 57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엄청난 파도가 몰아쳤는데 우리네 선수들은 이걸 파도를 이겨내고 햇살에 샤워를 했죠. 반면에 KB 같은 경우는 3차전 때 좀 속절없이 3차전과 4차전 모두 3쿼터에 속절없이 좀 약간 분위기를 내준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느 순간 1대5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염려 선수가 정말 잘해줬지만 그렇죠. 사실 KB 스타스가 잘하려면은 염려 선수의 고민도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기본으로 깔려야 될 활약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약간 심성현 선수 같은 걸로 활약으로는 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였고 결국에는 좀 기세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 기세를 가져올 만한 선수가 박주 선수 외에는 없었다는 점 너무 아쉬웠죠. 우리은행은 그리고 이 3차전에 그 꾸준히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위소영 감독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미를 보여줬던 그 기미만 보여줬던 박혜진이 확실하게 3쿼터에 예, 진짜 3차전 4차전은 결국 박혜진이 내가 박혜진이다라는 걸 보여준 특유의 딥스로 네, 완전히 바꿔놔줬죠. 네네. 그래서 좀 보면은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강희슬 선수였어야 되는데 1차전 이후에는 무섭게 슛감이 식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이번에는 또 김예지 선수가 중용을 맞지 못했는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간에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던 FA로 데리고 왔던 선수였는데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배제가 돼버렸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이사리만큼 KB스타스의 패턴 플레이에 중간에 김예진이 걸쳐 있었어요. 다 줌 액션도 그렇고 피스톨 액션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중간에 걸쳐 있었는데 이거 우리는 선수 슛이 안 들어갈 걸 아니까 노골적으로 벌어놓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위축돼서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엔 길게 뛰지 못했죠. 근데 한두 번 정도 김예진 선수 특유의 그런 허슬 플레이라든지 수비를 통해서 좀 체력을 세이브해 줬다든지 혹은 좋은 수비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맞추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너무 좀 약간 앞만 봤던 것이 아닌가 좀 약간 아쉬움이 좀 들긴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 3차전은 KB의 경기 운영이 미숙했다라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 16점 차를 내준 건데 네. 저는 살짝 그게 생각났어요. 2022-23 KBL 그 챔프전 6차전 정관장하고 SK 경기에서 3쿼터 종료 2분을 남기고 SK가 15점 차로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료 2분 남기고 김선영을 비롯해서 선수 한 3명을 교체를 했는데 그때부터 7분 동안 지금 정관장이죠. 인상공사가 20점을 몰아붙이는데 그동안에 2점밖에 더 하지 못해요. 3쿼터 남은 2분만 마무리 잘했으면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무너졌는데 2차전 이 KB하고 우리은행의 이 3차전도 2쿼터 막판에 그 마지막 마무리가 애매하다 싶었고 그리고 3쿼터에 계속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KB가 동점상을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상에서 박혜진한테 딥스리를 맞았잖아요. 이 경기 끝나고 KB가 사실 심판 설명회도 가고 했는데 물론 KB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KB는 그동안 박지수를 데리고 우리은행과 싸워오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는데 질 때 당했던 상황들 그냥 똑같이 당했어요. 그냥 똑같이 딥스리 맞았고 외곽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 패턴에서 최희샘 튀어나와가지고 던지는 그거에 얻어맞는 것들 낯선 장면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은행이 많이 했던 건데 결국 그런 면에서
그 운영 능력에서 우리은행이 앞섰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디테일이 같습니다. 생명인데 네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전희철 감독도 인정을 했었죠. 그게 제일 아쉽다고. 본인도 먼저 나버렸고 네.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걸 순간인데 챔프전 때 여유를 부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심판 설명회 같은 경우도 아쉽죠. 사실 이거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 중 하나였고 네네. 그러니까 KB가 찬물을 끼얹었던 게 아니라 그 심판 설명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그 상황 자체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매체도 그렇고 다들 다음 경기를 궁금해하면서 전략 분석을 하고 프리뷰 기사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러운 내용 중 하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그 와중에 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최희선 선수가 위닝샷을 떠나서 굉장히 시리즈를 치르면서 우리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줬죠. 그렇죠. 도움 수비도 그렇고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 사실 봤을 때 버티는 수비는 잘하지만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메워주는 그런 수비는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희선 선수가 잘 보완해줬고 또 결국에 득점도 해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희선 선수가 없었다면은 물론 모든 선수가 우승 공헌자겠지만 정말 이번 시즌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전인데 4차전도 결국 결과는 78대 72, 6점 차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1, 2, 3차전과 좀 다른 분위기. 초반에 정말 뭐 1쿼터 시작과 동시에 그 우리은행이 뭐 기세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박지현이 아마 1쿼터에 11점 몰아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초반 분위기를 우리은행이 완전히 가져간 다음에 KB가 힘겹게 따라가는 농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근데 거기에 허예은 선수의 누적된 팀 파울 트러블이 네, 결국에는 3쿼터에 퇴장을 당했고. 퇴장을 당했고 뚝 부러지게 되죠. 네. 박혜진 선수가 3차전과 마찬가지로 또 빅샷을 터트려주고. 네. 백보드 맞고 들어간 3점슛.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되려는 거니까 다 되는 분위기였고 KB 같은 경우는 안 되려니까 다 하나도 안 됐던 부분이고 특히나 강희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무득점이었죠, 안타까웠던 게 이 경기.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은행 우승할 때 저는 항상 준우승팀 먼저 가거든요. 끝나고 네. 나서 현장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박지 선수도 그렇고 허연 선수도 그렇고 아쉬웠던 건 마찬가지겠지만 강희지 선수가 팬들 만나러 가기 전에 한참을 복도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을. 네. 그리고 나서 싹 닦고 팬들한테는 또 웃으면서 다가가지고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네, 강희 선수가 그 경기를 졌다고 우는 모습이 익숙치가 않아요. 네. 우승했을 때는 운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못한 거 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솔직히 좀 다른 모습이 제일 있었어요.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또 박지 선수가 그 와중에 또 친구인 나연유 선수를 찾아가가지고 그쵸, 포옹해준 장면. 그 기다렸죠. 장면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홍 TV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좋아요가 많았던 사진이었던 걸로 아는데 모르죠. 아니면서 자 KB 청주 지역봉을 뭐라면 그래서 알려준 것도 있는데 하지만 네 진짜 제일 감동적이었다. 좀 기억이 나는 게 바로 그냥 박지 선수가 나와가지고 나윤정 선수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옹한 게 아니에요. 네, 박지 네. 선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은행이 그 우승 세레모니가 이어지는 거를 밖에서 코트박스에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도 진정하고 그러고 있다가 울다가 아는 지인들이 고생했다고 위로해줄 때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그걸 참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포옹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윤정 선수도 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우승 자체는 사실 뭐 우리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극적인 우승이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BNK 썸에도 이기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약간 느낌이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BNK한테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BNK와의 시리즈는 사실 우리은행을 상대로 BNK가 변수 만들기 어려워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리즈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번 시리즈는 우리은행이 작년에 BNK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네. 사실 우리은행이 이런 파이널에서 너희 안 되는 상황이야라는 그 입장에서 치른 거는 그 KB한테 그 우승을 내줬던 그 시즌 다음으로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예상대로 패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기대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낸 건데, 자 이제 이 우리은행 3승 1패로 우승한 우리은행 시리즈 승리의 원동력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디테일에 있다고 봐요. 네, 디테일이고 어쨌든 공격 자체는 시즌 내내 5아웃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했던 부분 중에 잘 됐던 거면 속관했던 것 같고 결국 수비에서는 결국 KB스타스 박지수를 어떻게 하면 귀찮게 할까 박지수가 싫어하는 거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김단비 선수의 수비 순위라 보겠고 도움 수비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정말 경계를 잘 지켜갔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안 불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네네. 그런 상황에서 수비를 잘했던 것이 좀 먹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수에게 30점씩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KB 선수들이 거기에 위축되다 보니까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 해줬던 것들 아직까지는 좀 더 잘 성장할 여지가 있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 구성으로 홈경기 전승을 거뒀었고 정규리그 1위 차지한 팀한테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김한수 감독 역시나 좀 재계약을 했던 한 만큼 디테일하게 좀 더 정규리그 플레이오프는 완전 다른 무대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무장을 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유가 충분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안 불렸다. 결국 이게 판정 이슈인데 하드콜 얘기죠. 하드콜 얘기인데 분명히 정규리그하고 달랐어요. 예, 콜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연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어디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팀한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뭐 어느 팀한테 연맹이 이 판정을 통해서 좀 베니핏을 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시리즈였다. 박지수 선수한테 좀 약간 안쓰럽게 보였던 거 서장훈 선수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물고 뜯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WKBL은 다들 팬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하드콜이었어요. 사실 되게 하드콜이어서 KBL은 스쳐도 파울이고 WKBL은 피가 터져도 안 붕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국제대회 나가서 핸드 체킹이 너무 많이 잡히면서 우리 선수들이 야 핸드 체킹이 국제대회에서 되게 민감하게 본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박정환 감독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 마지막 기였나요? 그때 강화를 했거든요. 그때 강화하면서 비시즌 연습 경기 때 자유투가 막 40개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애가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약간 콜이 약간 그 하드콜이 좀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시즌에 KB가 삼성생명 만나가지고 2대3으로 패했던 그 시즌에 챔프전에서 그게 터져버려요. 다른 정말 김한별의 엄청난 에너지와 삼성생명의 언더독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팀 감독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했던 얘기가 김한별 5경기 내내 다 오반칙이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정규리그 기준이라면 다 퇴장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콜이 예전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되면 KB가 불리하다고. 왜냐면 박지수한테는 몸싸움에서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하드콜이 갑자기 적용되게 되면은 당연히 박지수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쪽 관계자들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안 불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리즈 때에도 사실 KB가 심판 설명회를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되게 고민했는데 그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챔프전에서 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아마 KB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짚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암만 그래도 감독과 코치가 전부 다 심판 설명회를 가는 건 그래도 누군가는 선수들과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장면이 있었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면에서 우리은행은 애초부터 이거 플레이오프를 겪으면서 콜이 잘 안 불린다. 정규리그가 좀 다르다. 더 세게가 된다라는 거를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1차전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단비하고 박지수 더블팔로 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김단비가 박지수 잡아채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파울을 부는지 그 슬램덩크에서 변덕규가 여기까지 선을 걷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걸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홈런이 안 나온다고 펜스를 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펜스를 땡긴다고 홈런 못 치는 선수들이 다 홈런 치는 건 아니에요. 그 땡긴 거리만큼까지는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건데 그 애매한 경계까지의 파울을 했다 뺐다 하는 거를 우리은행이 전통적으로 정말 잘해요. 근데 KB는 그걸 잘 못해요. KB는 이거 왜 안 불지? 에휴씨 이러다가 파울이 불리고. 그래서 보면은 결국 요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의 차이에서 사실은 KB가 말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은행이랑 KB가 정규리그 6경기 중에서 6라운드는 박지수가 없었으니까 이 6라운드를 빼고 보면은 우리은행이 경기당 18.2개의 파울을 범했고 KB는 16.6개를 범했어요. 맞대결에서. KB가 더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고 근데 챔프전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챔프전에서 KB가 우리은행보다 파울이 더 많았고요. 자유투도 우리은행이 훨씬 더 많이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완전히 KB가 말려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서.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끌어냈던 것 같고. 그쵸. 그래서 KB가 좀 더 독해져야 되지 않을까. KB는 네. 그리고 KB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규리그랑 플레이오프랑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박지수 혼자만의 숙제는 아니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도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싸워줄 선수는 염윤아 선수만은 좀 부족했다는 거죠. 네. 반대로 좀 얘기하자면 저는 뭐 이거는 하나 좀 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하드콜이 되냐 소프트콜이 되냐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연맹이 기준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규리그에서 적용되던 콜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이 가면 완전히 너무 크게 확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래도 양쪽에 좀 똑같이 공평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분명히 이거는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조금 좁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설명회라든지 뭐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NBA도 보면 지금 플레이오프 때 보면은 조금 더 전투적이죠.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후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 실버 총재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시즌 후반기 들어서 파울이 2개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더 공격자가 너무 수혜를 입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줄이는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는 좀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줄였었는데 아무리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느냐 말 하느냐, 알리느냐 공유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WKB는 지금 안 물어보기 전에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심판 설명회 3차전 하고 나서도 뭐 11개가 나왔다. 그리고 아니 우리은행 쪽이 사실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번 남자농구도 마찬가지인데 숫자로 자꾸 하려는 게 네. 물론 숫자가 제일 와닿죠. 50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남자농구도 그렇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발생했고 어떤 상황에서 흐름이 그쵸. 넘어갔냐가 제일 중요한데 무조건 자꾸 숫자만 돋보이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더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대충도 11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개 발생한 것 중에서 어찌 결정적으로 심리적인 내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발생했다는 게 문제인데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느 쪽에 포커스를 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KB는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은행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우리은행은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는 이게 내 다음 이 결과로 인해서 어디한테 유리하게 본 건 아니야. 뭐 사실 그거에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은행이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정규리그든 어느 때든 심판 설명회 갔는데 이 팀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대팀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그거 다 공개할 건가요? 그거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심판 설명이라든지 재정위원회는 다 오픈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쵸. KBL도 이번에 재정위원회가 오픈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런 내용들은 다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 일본 농구협회 보면 회의록까지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쵸. 그게 NBA도 맞죠, 마찬가지고 사실은. 네. 다 이게 정보 공개 총기를 안 해도 네. 다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감추는지 저 이번에도 WKBL 얘기는 아니지만 모 단장님한테 그러니까 모 구단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위원회까지 갔던 얘기했었는데 네네. 단장님께서는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재정위원회가 이제 저 WKBL 예전에 재정위원회 있잖아요. 첼시 때문에 잘리기 전까지. 근데 다 속기 녹음을 해요. 네. 적어놓고 다 있어요 기록이. 그쵸.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공개 못한다면은 어쨌든 리그 구성원이 단장한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청하셔라. 근데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왜 굳이 이거를 사서 오해를 사나. 그러니까 차라리 다 공개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쵸. 그게 제일 깔끔하죠. 거기서 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받고 고쳐나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 너무 감추려고 그러는 것 같고 보여주는 걸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KBL이든 WKBL이든 심판 설명회, 심판 징계, 내부 구성원 징계 뭐 그런 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표, 수 그런 거 다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저는 번외긴 한데 하드콜이 됐든 소프트콜이 됐든 그걸 떠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좀 엘보우 사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선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엘보는 저는 무조건 다 징계를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국제대회를 봐도 정말 고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억울할 수 있는 상대가 내 팔꿈치에 부딪혔는데 싶을 정도의 상황이 나와도 파울을 불고 뭐 호주였죠. 볼 잡고 그냥 돌았었는데 선수가 뒤로 다 부딪혔는데 바로 퇴장을 시켜버려요. 엘보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WKB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었죠. 안 맞았으니까. 아니 별로 이렇게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니니까가 아니라 엘보는
그냥 무조건 그 상황 자체에서 그렇게. 줘야 그리고 돼요. NBA에서도 사후 징계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엘보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엘보우 사용에 대해서 사후 징계는 기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 출전 점수 징계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 판정 관련돼서 뭐 하드콜이든 소프트콜이 되든 이 부분은 좀 짚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보에 대한 타격 부작용에 대해서도 너무 좀 약간 관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세계적으로 지금 스포츠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뇌진탕과 그쵸, 그 머리를 다치는 거. 후유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KC 이승기 선수가 쾅 묻혔을 때 예. 그냥 경기 벤치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예. 호주에서는 이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벤치 그쵸. 앉혀놓으면 징계를 줍니다. NBA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무조건 선수 보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엘보우 사용을 말씀하신 대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럼 챔프전 마지막으로 김단비 선수가 MVP로 맞췄는데 김단비 뭐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그 외에 또 누군가 인상적인 선수 뽑는다면 어떤 선수를 뽑고 싶으세요? 전 최희샘 선수 계속 꼽고 최희샘. 싶고 박지현 선수도 역시나 결국엔 좀 해냈고 나윤종 선수 역시나 이제 큰 경기에서 하나 둘씩 해낼 수 있는 선수가 됐고 물론 우산이라는 게 큰 우산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3점 하나 두 개 정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됐고 저는 여러 면에서 이명관 선수도 빼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KB는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지수와 염윤아 밖에 안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김민정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는. 근데 4차전에서만 조금 역할이 나왔고 그러니까 몸 상태도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허리는 아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쵸. 허리 아프면 다 끝나거든요. 네. 밸런스 자체가 안 잡혀요. 또 솔직히 이게 허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남들이 볼 때 멀쩡해요. 멀쩡해 보여요. 몸도 잘 풀 수 있고 네. 때로는 신호등의 불이 빨간불이 되기 직전에 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안 되는 유연성이 거니까. 떨어지게 되고 네. 밸런스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민정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제발 잘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저는 1라운드 때 이렇게 좀 먼저 판정이가 좀 많은 선수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고쳐져가지고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구단에도 말도 했었어요. 아, 저렇게 웃으면서 뛰니까 얼마나 좋냐. 잘 바꿨다. 잘 침착하게 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했는데 결국 본인이 몸이 좀 안 풀리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저는 손대웅 의원이 우리는 선수들 뭐 거의 다 전부 다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일하게 빼먹은 박혜진 선수가 이강입니다. 네. 자, 미안할 건 없죠. 네. 박혜진 선수한테. 근데 박혜진 선수는 뭐 만약에 이거 방송 뭐 보시게 되면은 손대범이 볼 때 박혜진은 별거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라고. 네. 그냥 진짜 박혜진은 박혜진이다. 정말 시즌 내내 박혜진이 많이 떨어졌다. 확실히 이전만큼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왜 박혜진인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확실히. 솔직히 약간 그 느낌도 있었거든요. 위성 감독이 박혜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 신하은행 코치 시절부터 많이 했던 야, 너 상대편 쟤 데리고 둘이 같이 없어져. 이거 하겠구나. 강해서 데리고 그거 하겠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일 때 해야 될 때 물론 예전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게 치고 올라가서 그 왼쪽 드리블을 왼쪽 레이업을 유리하게 넣고 내려오는 모습은 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리바운드 선수. 잡을 때 잡아야 되고 네. 수비할 때 사실 너무 잘 알았어 강인철 선수에 대해서 네. 박혜진 선수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더 효과를 본 것도 있고 물론 3년과의 시리즈에서도 그랬었고 네. 정말 박혜진은 박혜진이다라는 말이 들었었고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하드콜이 되면서 4차전 보면은 초반에 강인철 선수가 다닐 때 보면은 박혜진 선수가 손을 계속 건드려요. 계속 탁탁 건드리는데 안 불어요. 안 부니까 경기 내내 그 정도까지는 계속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들어갔을 때 파울이 불리면은 그럼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선을 지키는 그게 강희수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잡히는데 안 불어. 나도 그래서 했는데 내 거는 불려.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게 이번에 KCC 에피스톨라가 제일 잘했던 거예요. 이게 그쵸. 상대팀 가드들한테 물어보면은 정규 시즌 때는 무조건 불렸거든요. 네, 그쵸.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콜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스톨라가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손을 한번 딱 친대요. 근데 그렇게 한번 걸리면은 다음에도 이제 심판 쳐다보잖아요. 그럼 심판이 이제 보잖아요. 일단 안 치잖아. 그러니까 본 선수는 본인이 핸들러는 신경을 쓰게 돼. 그치. 칠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요런 것 치고 빠지고 건드리고 긁고 이제 그런 것들 에피스톨라가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결국 박혜진은 위성호 감독의 최고의 페르소나. 사실은 이제 뭐 뒤에 FA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위성호 감독이 우리은행에서 성공의 역사를 쭉 쓰면서 지금까지 성공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던 유일한 선수 결국 박혜진 아닙니까? 그래서 코트 안에 위성호가 바로 박혜진이었는데 결국 박혜진 선수는 이번에 이 시리즈에서도 그 역할을 보여줬다. 네. 네. 자 이렇게 그 왕조가 네. 정말 위대하게 막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진 왕조가. 위성우와 박혜진 왕조가. 오케이? 네, 막을 내렸다라고. 네, 네. 박혜진과 위성우 감독의 왕조가. 요 장면은 반드시 컷을 따가지고 위성호 감독에게 따로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위성우 감독과 전주훈 코치와 박혜진 트로이카의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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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너무 덥다 근데.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